25만원짜리 조회수가 잘 나오네.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가성비를 좋아하는. 응, 아니야. 보태보태뿅. 보태보태뿅. 제가 그 보태보태뿅 없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몇 주 전에 업로드한 55만원대 컴퓨터의 반응이 좋아서 역시 도레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가성비 좋아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제품들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욕심 구간이다, 일정 가격 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사양으로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이 컴퓨터를 조립해 봤는데요. 부품 하나하나 구매해서 조립한 99만원대의 우주급 가성비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우선 이 컴퓨터의 성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품 구성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나 AS, 차선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꿀잼 영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성능 같이 확인해 볼게요. Let's get it! 이제 게임 성능을 알아볼 건데요. 플레이 화면 같이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할게요. 좌측은 1080p, 우측과 중앙은 1440p 해상도에 적혀진 옵션대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생각보다 프레임 차이가 많진 않았습니다. 특히 QHD 구간에서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죠. 최근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하면 다른 게임들과는 프레임 변화폭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일단 세 가지 옵션 모두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쉐어툼 잘 나옵니다. 특히 DLSS를 성능으로 두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초고성능, 고성능 옵션이 상위에 있지만 저는 앞으로 나올 게임들 전부 성능으로 두고 테스트를 했어요. QHD 해상도에서도 프레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이런 결과는 호라이즌 제로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쉐어툰과 마찬가지로 전 구간 프레임 잘 나오고, 특히 DLSS를 켜둔 QHD 해상도에서 프레임이 가장 잘 나오게 됩니다. 출시된 지 좀 된 게임이지만 그래도 AAA 게임인데 말이죠. 디아블로4 역시 FSR이나 DLSS를 설정할 수가 있죠. 역시 전 구간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QHD, DLSS 성능 조합에서 프레임이 정말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아는 이 정도면 뭐 차고 넘치는 수준이죠. 오버워치2는 QHD, DLSS 미설정 영상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130에서 150 프레임 뭐 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두 옵션 모두 굉장히 잘 나오죠. 역시 DLSS가 적용되었을 때 성능이 정말 만족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 프레임 뽑아냈는데 성능 탓하면 부실골 못 벗어나겠죠. 배그는 DLSS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옵션을 낮춰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역시 국민옵은 국민옵이구나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 HD보다 더 뽑아줍니다. 당연히 모든 설정은 렌더링 스케일 100%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럴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역시 DLSS를 성능으로 두면 프레임이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 프레임도 마음에 안 든다면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성능이 측정됐고요. 마지막 로스트아크는 영광의 벽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옵션 모두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들고, 대신 어떤 옵션을 선택해도 게임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종의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게임에 따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DLSS가 3.5 버전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몇몇 게임에서 DLSS가 뽑아주는 성능은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배기팬의 개수가 부족하다 보니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단을 102로 두거나 92mm 사이즈의 팬이 있어요. 이걸 측면에 달아주면 내부 온도를 한 3도에서 4도 뭐 요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은 뭐 미쳤습니다. 제가 데스크탑 전체 소비 전력을 측정해봤는데요. 아이들 시엔 60W 부분이고요. 디아블로4 플레이를 하면은 220W 수준으로 전력을 소비합니다. 참고로 저는 테스트를 할 때 포터블 매장 모니터를 대탑에 꽂아 두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10W 정도 소비하거든요. 모니터 소비 전력 빼면 실제 컴퓨터 소비 전력은 10W씩 더 줄여도 되겠죠. 500W 파워 절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50% 구간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파워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무리 해볼게요. 짜자잔. 이 부품 구성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여기 있는 프로세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성비 1티어죠 라이젠 5 7500F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프로세서 중 하나고, 이 가격으로 웬만한 상위 등급 제품들 게임 성능 박살내고 다니는 제품이죠. AM4에서는 5600, AM5에서는 7500F, 끝판왕은 7800X3D, 이러한 내용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의 계보를 잇는 제품이라서 게임하는데 7500F의 성능이 아쉽다, 뭔가 부족하다, 이거를 느낄 분들은 프로게이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쿨러는 존스보 CR1000 에보 오토 RGB 블랙 제품을 구매했고요. 2만원 초반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가운데서는 AS 기간이 3년으로 가장 깁니다. 보통 저가형 쿨러 AS는 1년이거든요. 이 제품 브라보텍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S 기간만 보더라도 저가형 쿨러 중에서는 이 제품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TGP 220W로 7500F에 달아주기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메인보드는 현재 AMD AM5 소켓 기준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고르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선택이 될 만한 제품인데요. 기가바이트 A620M 게이밍 X를 선택했습니다. 얘는 보급형 보드인데 진짜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일단 전원부가 8+, 2+, 1페이지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전원부에 방열판 달려 있고요. 이 전원부가 300W까지 버텨주기 때문에 라이젠 9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7800X3D 같은 하이엔드 게이밍 CPU를 넣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M.2 슬롯도 하나 있고 방열판도 달려 있고요. SATA3는 4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지 레치 적용되었고 램 슬롯도 4개나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체급이면은 2개잖아요. 만약 슬롯이 고장이 난다고 해도 이제 여유가 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PBO 활용도 가능하고 램오버도 가능합니다. 7500F면 순정에서 활용해도 베스트고요. 램오버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은 삼성전자 4800MHz 8GB 2개를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여유가 된다면 16GB 용량을 구매하면 좋지만 99만원에서도 여전히 예산 압박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듀얼 채널 구성이라서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4800MHz이지만 약간의 램오버를 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스테디셀러 브랜드다 보니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저장 장치는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520 500GB 용량을 가진 제품을 구매했고요. 아니 이 가격에 파이어쿠다가 가능한가 싶지만 520이라서 요즘 나오는 1만 MB/s 요런 속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빠르고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D램이 없습니다만 D램이 있는 타사 중급 요정도 제품 수준의 속도를 보여주고요. 방열판이 없는데 온도가 잘 나오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뉴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9버전이 TBW도 그렇고 D램도 있어서 스펙 부분에서는 더 좋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제품은 무상 AS 기간이 5년에 레스큐 데이터 복구가 3년에 1회 무료 지원됩니다. 구매한 날로부터 바로 카운트가 되는 서비스죠. 참고로 9버전 파이어쿠다 520은 레스큐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옵션으로 따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쉽다. 그래서 뉴 파이어쿠다를 구매했다. 좀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년 동안 데이터 복구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게 최고의 강점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픽카드, 이야 이게 등장할 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지포스 RTX 4060이고요. 저는 RTX 4060을 이노3D 제품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노3D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40만원 초반선에서 MSI, 기가바이트, 컬러풀, 만리, 리드텍, P&I 등등 웬만한 제품들을 다 선택 가능합니다. 브랜드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성능에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RTX 3060 대비 한 20% 정도 성능이 좋아졌고 RTX 3060 Ti를 많이 따라온 제품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이 소비 전력이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120W 선에서 RTX 4060이 돌아가거든요. RTX 3050이 대략 130W, RTX 3060이 대략 170W, RTX 3060 Ti가 대략 240W 요정도 먹습니다. 3060과 3060 Ti 사이에 위치한 포지션인데 전력은 한 100W 정도를 덜 먹기 때문에 활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기료 차이도 나게 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를 하루에 10시간 정도 쓴다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 중일 때 주택용 고압 기준으로 한 달에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RTX 3060 Ti하고요. 한전이 4,000번대를 싫어한다. 요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DLSS 3를 활용하면 더욱 좋아진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마음 편하게 그래픽카드를 쓴다면 요 가격대에서는 감히 최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500W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제품으로 제가 테스트를 할 테지만 견적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위 제품인 클래식2 풀체인지 500W 브론즈를 넣고 계산했습니다. 대략 한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무상 AS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클래식2 브론즈 요거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번 사는데 조금 더 용량이 높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든다면은 클래식2 브론즈 600W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들어있는 거 500W라서 너무 낮은 파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7500F하고 4060 조합에서는 차고 넘치는 파워 서플라이 용량입니다. 클래식2 풀체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AS도 7년이라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도 역시 대박입니다. 데이브는 아쿠아를 활용했는데요,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항 형태잖아요. 검정색 기준으로 29,000원이 살짝 모자라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 격벽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M-ATX, ITX용 케이스라서 케이스가 크지는 않습니다. 메인보드도 더 크고 내부에 세팅을 해야 될 게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더 크고 넉넉한 케이스가 좋고요. 지금 저희가 조립할 요 99만원 컴퓨터에서는 보시다시피 요 정도의 크기면은 충분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후면에 120mm 펜이 한 개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 기준으로는 펜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쿨링을 하려면은 이 3팩짜리 2만원 정도 되는 거를 구매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조금 더 이쁘면서 내부 온도를 낮춰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좀 옵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련님, 업체에서도 비슷한 가격 있는데요?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구성이 분명 떨어질 겁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하는 조립컴 업체 견적을 들고 왔습니다.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사제 쿨러 안 달려있고요. SS 브랜드는 좋지만 파이어쿠다 520에 레스큐 3년을 이길 순 없죠. 램은 16GB 단일 램 꽂혀있습니다. 듀얼 채널 아니고요. 메인보드 차이가 가장 많이 날 겁니다. 전원부 비교해서 이미 게임 끝이고요. 파워 서플라이 역시 인증이 없는 제품이거나 브랜드에서 걸리는 제품이고요. 케이스는 취향이기는 한데 더 저렴한 이 어항 타입이 지금 상황에서는 끌리긴 하네요. 이런 걸 조금 더 상위 모델로 조금씩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당연히 110만원, 120만원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낸 견적은 정말 누가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빠지는 브랜드 없이 AS 기한까지 신경 쓰면서 부품 가격을 99만원대로 맞췄다, 이러한 점에서 조립컴 판매점 제품들과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면은 조립컴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조립을 해서 판매까지 했으면은 진짜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컴퓨터 유튜버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립 영상은 이미 2번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조금 더 상위 제품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보면 조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은 55만원대 간단하게 조립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이 두 영상을 보면 이번 제품 조립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찬찬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램오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영상 이전에 테스트했던 자료를 들고 왔어요. 지금 램은 4800MHz CL40, 39, 39 요게 기본인 램인데요. 저희는 한 90%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5600MHz CL40, 40, 40으로 바꿀 겁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면 진짜 개뿔딱 램인 거고요. 성능 차이는 많지는 않아요. 3D마크 기준 한 1% 정도 향상되더라고요. 우선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하고요. 상단에 어드밴스드 모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하거나 엔터를 눌러서 56.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DDR VDD 볼티지가 1.1V에 오토로 되어 있죠. 이걸 1.2V로 바꿔줍니다. 또 아래에 있는 DDR VDDQ 볼티지도 1.2V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이 보일 거예요. 여길 눌러주면 메모리 서브 타이밍이 보이게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스탠다드 타이밍 컨트롤이 있는데요. 현재는 오토에 옆에 40, 39, 39, 70 이게 보이죠? 이걸 40, 40, 40, 80으로 바꿔줍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좋아지지만 램 수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 램이 어디까지 견디는지 알아보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는 우상단에 있는 Save and Exit을 눌러서 저장해주면 램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CPU지로 들어가 보면 제대로 램 오버가 먹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 중에서도 기본 램 오버였고 이걸로 제가 테스트를 한 거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55만원 영상에서 그래도 성능이 걱정이 되고 몇몇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본다면은 훨씬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5만원은 너무 극가성비라서 좀 어쩔 수 없이 타협한 부분들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99만원대로 금액을 높이다 보니 조금은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브랜드도 선택하면서 성능이 좋은 제품도 고르고 AS까지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게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컴퓨터 구매하면은 한 100만원 초중반은 써야지 좀 요런 생각이 대략적인 일반인 분들의 기준이긴 한데요. 한번 구매를 하면은 못해도 5년은 쓰니까 오히려 55만원보다 이 컴퓨터가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좀 요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 구성, 이 정도 스펙이면은 솔직히 무엇을 하던 간에 버벅여서 못하게
못하겠다, 뭐 느려서 못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트리플 A 게임도 당연히 잘 되고, 뭐 고사양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편집도 프록시 설정하고 작업하면 코어 스레드의 한계는 있겠지만 퍼벅여서 못해먹겠다 요 수준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것들을 찍먹 그 이상을 하기에는 충분한 스펙이다, 좀 요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기서 정말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펜을 2개 이상을 사서 여기다가는 배기펜을 붙이고 여기다가는 흡기펜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쿨링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